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의를 어디서 들으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랜선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줌 미팅을 통해서 여러 사장님들을 만나고 미팅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강의를 듣는 어떤 장소라든가 자세, 태도가 어, 정말 일이 많아져서 내가 어디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갖다가 비즈니스를 촘촘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뭐 차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늘어지다 보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 같은 경우는 듣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이제 확대가 되고 길어지고 그다음에 미팅이 이렇게 줌으로 많이 하면서 저희 팀과 제가 어떤 걸 바꿨냐면 어쨌든 미팅이 시작되면 그 미팅이 시작되는 그 장소를 제가 가능하면 외부, 그러니까 집 안에서라기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제가 아니면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조용한 카페라든가 어떤 공간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 문득 그 어떤 자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의지나 결단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지나 결단한 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게 내가 그러면은 우리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떤 시스템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시스템이 나를 강제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일을 하고 그다음에 뉴스킨을 하고 조금 더 내가 불편한 장소로 이동하는 게 나의 시스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강의 첫머리에 늘상 하는 거 파트너한테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잔소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과연 나의 태도와 자세가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는가.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제가 집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 했냐면 지금 선릉의 제 사무실에 집에서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출발을 해서 여기 일찌감치 왔어요. 일찌감치 와서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에너지 있는 강의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와 느낌이 아마 여러분들도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하나 더 하는 거 제가 끄트머리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 더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비즈니스를 대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요번에 새로 나오는 그 부스트 때문에 그 떨리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사업 가망자한테 전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강의 첫머리에 놓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제가 많이 놓는 게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삶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한갑 지나면 돌아가셨고 조금 더 어떤 삶을 늘려간다고 생각할 때 한 80 정도까지만 살면 되지라고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100세 하지만 120도 살 수 있고 150도 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를 바꿔나가지 않으면은 그 삶 속에서 무언가 느낌상으로는 도태되고 있지만 왜 도태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태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제가 강의 첫머리에 요즘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요.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질문은 배움이라는 거예요. 배움.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뉴스킨을 한다, 뉴스킨이 사업자가 된다라는 거는요. 이 배움의 위치에 계속 놓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방에 들어와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도 어쨌든 무언가를 배우고 알려고 하는 마음의 기본이 출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책, 이노우의 히로유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 어떤 그 자기계발 성공학 철학 책 중에서 쉬우면서 짧으면서 이해하기 쉽게 아주 집약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뉴스킨 사업자들에게 정말로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것 중에서 가장 쉽고 재밌는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이 책을 제가 적어도 한 2, 300권은 아마 팔았을 거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입소문을 냈으면 출판사에서 적어도 저한테 얼마 정도는 줬어야 됐을 거다.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이 이노우의
이노우에 히로유키라는 분이 누구냐면 일본의 그 동경대 의대랑 대학원을 나와서 치과를 했는데 너무 치과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 치과를 잘해서 엄청나게 기업적으로 이끌어냈는데 그 이끌어낸 걸 책으로 쓴 거예요. 왜냐면 주위에서 물어본 거예요. 너가 그렇게 치과를 잘 운영하는 비법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의대를 나왔잖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동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치과 병원을 잘못 경영을 해서 파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자기가 동경대 의대 치대를 나와서 치과병원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언제나 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자기는 항상 배움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배우다 보니까 기회를 만들었고 그 기회가 자기가 갖고 있는 치과 의사라는 기술과 맞아떨어져서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그 배움과 관련된 얘기를 이 책에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랑 되게 비슷한 게 많았던 게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똑같이 배워야 되는 게 똑같은 내용을 배워야 되는 게 동경 안에서도 있고 만약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있다 그러면요. 똑같이 배우는 거가 있다면 자기는 어디서 배우냐면요. 동경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나 영국 가서 배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그 장소를 갔을 때 거기서 얻는 그 열정이라든가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잖아요. 만약에 집보다는 선릉의 강의장에서 아니면 선릉의 강의장보다는 저희가 더 큰 랠리라든가 아니면 랠리보다는 미국 컨벤션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열정을 느끼는데 그거를 뉴스킨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책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클릭을 안 하셔가지고 안 들어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배움을 갖고 공부를 해 나가시는 그 자세와 태도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고 나를 바꿔 나가려고 하는 그 자세만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요. 뉴스킨 안에서는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라는 걸 제가 혹시 오늘 여기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뉴스킨 재수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996년도에 알았다가 1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10년 후에 뉴스킨을 만나서 다시 한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뉴스킨과 관련돼서 이 10년 넘게 하는 기간 동안에 이 배움의 끈을 놓았다라고 하면요. 사실 여기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조금 더 다른 게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옮겨갈 수 있었는데 이 배움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킨을 하면서 놓지 않아야 되는 어떤 자세,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하나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다면 반드시 성과를 내셔야 돼요. 여기 글 가운데 하나가 배웠으면 돈을 벌고 그것을 배웠으면 그 배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익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과를 내셔야 됩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뉴스킨 안에서 이러실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잘 배우고 느껴. 근데 그 느끼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은혜를 받은 걸로 그냥 내가 행동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머리에 지식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셨다면 오늘 제 강의에서 만약에 단 한 가지의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그 느끼신 거를 갖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접목을 시키셔서 성과를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의 결론인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워야 될 상황들이 많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뉴스킨의 그 철학은요,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갔어요. 뉴스킨의 사명. 근데 이 뉴스킨의 사명이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참 여러분들이 뭐 절에 다니시던 교회에 다니시던 성당에 다니시던 어디 다니시던 경전 속에서의 말씀들이 모두 저는 내가 성장하는 만큼 그것이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보거든요. 똑같아요. 이 뉴스킨의 사명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 초창기 때 물론 뉴스킨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룹을 갖고 싶었지만 이거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지 자기네 회사의 사명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뭐 교훈이 있고 급훈이 있는데 다 좋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조금 있었어요. 근데 뉴스킨 사업을 10년 넘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낸 게
회사가 이게 정말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신제품을 내놓고 또 우리 같은 사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거를 통해서 제가 '아 진짜로 이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회사가 165 내놓는 제품이 1류인데 내가 이 누스킨의 사명을 갖고 '나는 과연 내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그래 그냥 좋은 소리 하는 걸 거야.'라고 그냥 넘어가는지 아니면 진짜로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부스트의 기회를 진짜 훌륭한 사업 기회로 생각을 하십니까? 부스트의 기회를 진짜 혁신적인 제품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리크루팅을 하고자 하는 그 분이 진짜 이거를 통해서 이 뉴스킨의 문화를 알아감으로써 뉴스킨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삶의 질을 진짜로 높일 수 있기를 진짜로 바라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걸로 하면은 뭔가 돈이 벌릴 것 같고 그룹이 형성되면은 놀면서 그냥 돈을 벌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만으로 갖고 사업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로 나에게 저걸 이거 통해서 진짜로 성공할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바뀔 수 있어라고 뭔지는 모르지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저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필이 꽂혀 갖고 이야기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진짜로 오늘 내가 누스킨의 사명과 관련돼서 내가 나를 한번 다시 바라보는 뭐 나를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뉴스킨을 시작한 지 한 달 또는 두 달 아니면 1년, 2년, 5년, 10년 여기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회사에서 말하는 스토리 말고 뉴스킨을 통해서 멋진 스토리를 갖고 계십니까? 저도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뉴스킨을 통해서. 왜냐하면 뉴스킨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스토리도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 진짜로 그 실패를 딛고 제가 성공했던 스토리도 되게 많고 초창기 때 제품을 잘못 전달해 가지고 쓰는 방법에 대해 잘못 전달해 가지고 명연을 톡톡히 겪었어요. 저는 제가 뉴스킨의 제품 체험을 아토피하고 천식이 심한 상태에서 겪었기 때문에 내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내가 먹었던 제품을 아무 생각 없이 전달해도 되는구나라고 전달했다가 엄청나게 힘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내가 뉴스킨과 파마넥스의 진짜로 뉴스킨 사업을 하는데 전문가로서의 강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됐어요. 그 난관이 저에겐 오히려 토대가 됐다라는 그 스토리 있잖아요. 회사에서 스푼으로 그릇을 만들어 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스푼으로 퍼서 줬어요라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정말로 그 실패 속에서 내가 이런 걸 했어요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 스토리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철학, 뉴스킨의 철학, 파마넥스의 철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84년도에 좋은 건 있고 나쁜 건 없다.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이 캐치프레이즈고 슬로건이에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한 번도 공격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회사에서 더 디퍼런스 데몬스트레이티드 해가지고 아름다운 차이 이 두 개의 슬로건 이후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가장 아름다운 앞에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다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회사가 좋은 건 있고 나쁜 건 없습니다. 아름다운 차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다까지 만들어내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이건 제 얘기예요. 순수하게. 회사를 평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회사는 좋은 건 있고 나쁜 건 없네. 이런 성분을 보니까 진짜 좋은 건 없고 나쁜 건 없었네. 그리고 아름다운 차이 저희가 약산성 테스트하고요. 그다음 미네랄 오일 테스트하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항산화 테스트 막 해요. 그래서 회사가 이게 끝내주는 제품을 만들어내.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다 뉴스킨 갈바닉을 통해서 TR 라인티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워졌어요 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꾸로 돌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는 회사가 저희한테 준 거고 나라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건 있고 나쁜 건 없는 사람인가? 물론 뭐 종교적으로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좋은 사람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름다운 차이를 뉴스킨의 제품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는 사람들이 진짜 바깥에서 봤을 때 뉴스킨의 대표라고 했을 때 나를 봤을 때 정말 괜찮은 나는 뉴스킨 사업은 뭐 관심도 없고 하지는 않지만 사람 정말 괜찮은 것 같아라고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
그럼으로써 내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진짜로 가장 아름다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오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여러분들이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아, 내가 그런 사람일까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어떤 거는 되려고 했고 어떤 거는 아예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사가 말하는 캐치프레이즈는 맞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철학을, 나를 봤을 때 어떤 철학을 갖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대하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의 보상을 풀고 아무리 좋은 설명을 했는데 그래 회사가 좋은 줄 알겠는데 너를 계속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나는 근데 너가 왜 이렇게 불편하고 싫지라고 하면은 비즈니스에 팀워크가 생기지 않고 팀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내가 회사가 말하는 건 다 지켜줬고 근데 과연 여기 캐치프레이즈를 따라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나아갔느냐가 사실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이 사장님 팀들을 보면요. 아름답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신 그룹이라는 건 제가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여러분 팀의 리더 되시는 많은 사장님들이 많은 그 뉴스킨 안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또는 실질적으로 그룹의 그 리더로서의 그룹의 성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인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리더를 따라서 그대로만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의 캐치프레이즈인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마넥스 여러분 이 캐치프레이즈를 들었을 때 막 가슴이 받는 건 맞는데 과학으로 증명을 했다라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다라는 회사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회사가 1990년에 저희 뉴스킨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나하나 증명을 할 수 있었다. 또는 제품을 체험해 보니까 이게 달라 많고 새싹보리도 많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자연에서 제공받았다고 하는 것. 그렇지만 독성을 제거해서 이 제품이 먹었 진짜로 효과가 증명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 한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툴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초기 사업자들 상태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요. 오래된 사업자들 중에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셔요. 어떤 걸 증명해내거나 설명보다도 그냥 먹고 그냥 바르면 돼.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한번 나는 내가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되면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건 그냥 먹어보시고 발라보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플러스 알파 거기에 약간의 여러분들의 공부가 들어간다면 지혜가 폭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걸 거예요. 저희가 이노퓨전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2020년 이후에 부스트가 나오고 시장이 공정과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서 홈쇼핑에서 새싹보리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70 넘으신 노인이 새싹보리를 막 타먹고 뭐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 새싹보리가 너무 좋다라는 그걸 이제 삐리 꽂히셨나 봐요. 그래서 새싹보리를 하루에 30새끼 드셨대요. 물에
아, 지금 음이 자꾸 끊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잠시만요. 제가, 예, 지금 다시 아, 됐네요. 지금은 그죠? 괜찮아요. 네네네. 네, 되셨죠? 네. 네네, 괜찮습니다. 아, 이게 줌 미팅의 묘미이긴 해요. 예, 예.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백사호에서 강의하다가 갑자기 그, 그 스크린이 안 돼 갖고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 당황했는데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여기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6S 공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확실히 있으면 좋은 게, 제가 그래서 그 어르신이 새싹보리가 너무 좋아서 새싹보리를 계속 드셨대요. 근데 갑자기 거든요. 듬뿍 드세요라고 하면은 그런 거 많이 먹으면 간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던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냐면요. 홈쇼핑에서 나온 새싹보리를 너무 많이 드셔갖고선요. 그게 약성분이 있지만 천연분들은 독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독성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루를 너무 많이 드셔갖고 콩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콩팥 때문에 지금 이제 투석하시는 상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티그린 뭐 두 알 두 알씩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양을 늘려서 세 알씩 좀 드세요. 근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을 뭘로 하시냐는 거예요. 6S 공정에서 독성은 제거한 상태에서 내가 원료의 본연의 성분만을 취했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셨다는 건데, 저희가 타사가 이 당기는 21년 올해 말부터 내년 이제부터 생산되는 파마렉스 제품은 이 이노퓨전과 관련된 제품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식세스 공정이라는 이 사이언스가 들어간 상태에서 에이지락도 들어가는데 원료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연물을 갖고 온다고 해도 농약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미생물의 문제를, 그리고 원료와 관련된 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이거는 최근에 읽은 영양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그 발췌한 건데, 뭐냐면 요즘 어린이들이요, 여러분, 왜 야채를 싫어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해냈냐면요. 그 책에서, 이건 최근의 학설이고 논문도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하는 이유가 증명이 됐는데,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그 사장님, 음이 본연의 너무, 맛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본연의 맛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음, 혹시 안 들리세요? 음이 너무 불안정해요. 자꾸 잘 끊기거든요. 들리세요? 예,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해가지고요. 끊겨요. 예. 그래요. 지금 이게 제가,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그래요. 제가 그러면 말씀하시면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좀 잡아볼게요. 네. 네. 그 아이들이 요즘에 그 야채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요. 그게 증명이 됐는데, 그 야채가 본연에 갖고 있는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일 같은 것도 단맛만 증가시킨대요. 단맛을 증가시키고 잘 팔리니 요즘에 레몬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요. 이렇게 까놓으면요. 이 갈변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과일이 가져야 되는 비타민이 원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야채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과일이 갖고 있는, 그 야채가 갖고 있는 본연의 비타민 미네랄을 없는 상태에서 그 독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그 선천적으로 그 야채를 거부한대요. 그거와 관련돼서 벌써 우리 회사는 내가 자연에서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땅이
그다음에 환경이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니까 저희가 원료 소싱을 수경 재배하는 회사를 몇 년 전에 사들여서 원료와 관련돼서 그 본연의 원료를 갖고 있는 걸 재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6S 공정을 포함해서 에이지락을 포함해서 이 원료 소싱과 관련된 이 이노퓨전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이 원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물론 내년에 저희가 컨벤션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수 있겠지만 본사에서 벌써 이거와 관련된 게 제품으로 내년부터 하나하나 출시가 돼서 뉴스킨에서도 출시가 되는 거고 파마넥스에서 하나하나 이제 그 기초 라인부터 출시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회사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나하나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세와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만 이렇게 이 기초를 자세를 탄탄히 하고 계신다고 하면요. 저는 회사의 어떤 제품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에 지금은 뭐 5천만 장자 넘게 되셨죠. 가네코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회사도 인류입니다. 제품도 인류입니다. 보상도 인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류만 되면 이 사업은 저절로 됩니다라는 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 때 그랬어요. 회사 인류, 제품 인류, 보상 인류, 나 장명이 삼류. 그래서 내가 아직 성장을 못했구나 라는 반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제 삶으로 돌아오면요. 저의 습관대로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제 강의를 듣고 그래 이게 맞았어. 이제 자연에서 제공받고 과학으로 증명됐고 6S 공정을 넘어서 이노퓨전이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사이언스, 6S 공정, 에이지락 테크놀로지, 원료 소싱과 해서 이노퓨전으로 제품과 모든 것이 나오는데 돌아가면 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는 회사의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혹시 잠시만요.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괜찮거든요. 네. 네네네. 제가 뭐가 뜨면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스티브 런드 회장이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저희 회사가 사람 지구를 살리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에너지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탄소 배출을 지금 30% 줄였고 본사가 재활용 같은 걸 하는 걸 통해서 20%의 재활용률을 늘렸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품 박스가 그 재활용되는 박스가 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티업하는 거? 그냥 회사가 돈 절약하려고 하겠지. 앞으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많이 하지 않으면요. 제품의 어떤 단가가 높아진대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회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사장님, 하는 거예요. 사장님, 혹시 안 들리세요? 네, 자꾸 끊겨가지고. 아, 어. 에너지가 너무 크셔가지고, 진짜. 제가 지금 이게 인터넷이 안 돼서 네. 아, 지금은 어떠세요, 진재? 지금은 괜찮아요. 네, 이게 인터넷이 지금 안 되는 장소가 돼서 제 거를 갖다 잡아서 지금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음, 문자가 들어오면 잠깐 끊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네. 요거를 제가 막고 다시 하는 거 해볼게요. 네. 지금은 잘 들리세요? 네. 예. 곧, 곧 끝내야 되니까. 회사가 이 탄소 배출권까지는 이야기 들리셨죠? 탄소 네. 배출. 네. 네네. 탄소 배출권이 만약에 우리가 회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가 되면요. 다른 데서 탄소 배출권을 사와야 되면요. 저희 제품의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단가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소비자라든가 사업 감황자들에게 회사가 제품을 올리게 되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꾸 제품의 가격을 양을 늘리고 단가를 내리는 일들을 벌여요. 그것들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 이 탄소 배출권을 최소화해서 저희 거를 오히려 탄소 배출권을 타사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매출의 이익단은 더 높아지는 거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익단이 높아짐으로써 저희가 선의임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NTC를 통해서 6억 5천만 끼 이상의 그 끼니를 제공하는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뭐 이건 회사의 입장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업 가망자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이런 측면에서 회사가 어떤 탄소 배출권, 그린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나는 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나는 회사와 발맞추어서 이런 거와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파마넥스 뉴스킨을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요. 확실한 기준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기준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뉴스킨을 통해서 화장품 이야기를 할 때 뉴스킨의 어떤 철학, 그거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이 제품에 대한 거에 대한 기준점이 확실하냐라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진짜 널려있는 이 건강기능식품 회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갖고 설명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US 공정 앞으로 나와야 되는 이노퓨전과 관련돼서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회사들을 이 회사가 뉴스킨보다 훨씬 좋아라고 해서 옮기는데 저는 회사가 물론 좋은 타사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짜 나가야 되는데 이 짜 나가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처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니까 그 사람이 관계 속에서 일을 처리하는 걸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이런 식의 사람이네라고 기준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에는 나라는 사람을 모르지만 아, 제품이 좋아서 사업을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흐르니까 아, 우리 리더가 좋아, 내 스폰서가 좋아, 우리 팀이 좋아라는 거가 만들어져야지 저는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됐다라고 보는데 정말로 저 회사 제품이 단순히 좋아 아니면 저 돈을 많이 준대라고 해서 금세 옮기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기준을 선정하는 그 본질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대한 공부도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크루팅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아까 제 앞에 설명하신 사장님이 스폰서 사장님을 굉장히 좋은 분으로 취업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저분의 어떤 나를 지켜봐주는 거, 나와 같이 오랫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정말로 진짜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하고 이 사업을 할 때 난 왜 저 사람을 리크루팅 하냐라는 거예요. 나 돈 많이 벌려고? 저는 그게 뉴스킨의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저 사람의 삶에 진짜 관심이 있고 저 사람과 함께 내가 정말로 성공의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마렉스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도 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파마넥스 제품 말고는 이 뉴스킨 제품 말고는 화장품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저 사람이 좋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결국 저는 뉴스킨의 그 어떤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도 생기고 여러분들의 스토리도 생기는 게 뉴스킨 회사가 만들어주는 철학이 아니라 나의 철학이 뉴스킨의 철학과 회사의 철학과 맞아떨어질 때 저는 사업이 폭발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까? 브레이크 로니 회장이 그랬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내가 오늘 누구를 도울까라고 생각을 하라고. 근데 제가 눈을 떠서 오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까라고 했는데 눈을 떴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어. 그다음에 내가 눈을 떴는데 보니까 내 몸이 너무 아파. 내가 눈을 떴는데 보니까 별로 내가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정도 내 컨디션이 안 좋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까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장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성장이 여러분 해피한 상황에서 성장은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제가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어른의 최대의 비극이 뭐냐. 다 큰 어른의 최대의 비극은 뭐냐면 나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계시지 않거나 계시더라도 너무 연로한 상태여서
내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킨 안에서는 스폰서가 나의 성장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핀이 성장이 되지 않으면, 나의 자세가 성장이 되지 않으면, 나의 태도가 성장이 되지 않으면요,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스폰서는 이야기를 해요. 부드럽게도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진짜 마음 상하게 강력하게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내 자신이 성장이 돼야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인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내가 과연 내가 코로나 이후에 내가 미팅을 이 줌으로 하지만 얼마만큼의 성장이 되어 있냐라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내가 타인을 도울 수 있고 오늘 어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글은 제가 여러분 타이타닉 의 도구들을 쓴 팀 페리스의 책이 있거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거기에 많은 챕터들이 있는데 그 챕터들 중에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글귀의 하나라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내 삶에 많은 선택이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지금 이 순간 더 어려운 선택은 무엇이고 더 쉬운 선택은 무엇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더 어려운 선택을 했다. 어려운 선택을 하는 순간 오래된 낡은 생각 패턴에 젖어있던 뇌가 깨어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든 선택을 하는 이유는 또 있다. 힘든 선택일수록 인생이 더 쉬워지고 쉬운 선택일수록 인생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기 이 방에 들어와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 강의를 안 키신 분들 중에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은 힘든 선택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그 힘든 선택 가운데서 내가 자세를 딱 갖추고 내가 어떤 책상 안에서 강의를 듣는 선택이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이 얼굴을 비치지 않고 하는 선택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누군가에게 뉴스킨을 이야기하냐 안 하냐 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가 조금 어려운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만 더 하는 그 선택이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나한테는 인생이 쉽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뭔가가 내가 원하는 핀도 안 갖고 내가 그룹 성장이 안 되고 에이지락 부스트가 지금 앞으로 2023년까지 3배의 성장하는 시장 속에 있다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거기와 더불어 조금 지금이 어려운 선택이라고 하면요. 과거의 어떤 거에서 쉬운 선택, 여러분들이 쉬운 선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불편한 선택,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6개월 후, 1년 후에 반드시 쉬운 인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에이지락 부스트의 이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덧붙이자면은 만약에 이거는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끝이 너무 달라지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왜냐하면 이 에이지락 부스트와 관련된 이 에센스 시장이 ARO로 묶였을 때의 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달하지 않아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 시장 속에서 퍼져 있을 때의 시장과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차이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에이지락 부스트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만약에 내가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가슴이 뛰는 척을 만약에 내년 1월 달까지 11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1월 달까지만 가슴이 뛰는 척을 하신다고 하면요. 저는 그게 어려운 선택일 거고 왜냐하면 나는 가슴이 뛰지 않는데 가슴이 뛰는 척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선택일 거예요. 그 어려운 선택 속에서 반드시 1월 달에 여기 계신 분들도 중에서 물론 여기 있는 많은 리더들은 8자리 이상의 숫자의 돈은 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8자리 이상의 돈을 버는 계기를 내년 1월 달에 에이지락 부스트가 나와서 맞이하시게 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되는 선택은 조금만 너무 많은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끊기는 가운데 계속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